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간밤에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도 상당히 호조를 기록했었는데요. 최근에 매출, 이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매출 호조를 잘 지켜내는 기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기업들, 우리에게 참 상당히 친숙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먼저 기업 소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시원한 얼음이 가득한 콜라 한 잔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이 바로 펩시콜라의 기업 펩시코입니다. 펩시코는 가장 유명한 제품인 펩시콜라뿐 아니라 게토레이, 마운틴듀, 또 트로피카나 등 다양한 탄산음료와 무탄산음료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이 곡물 스낵 역시 함께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펩시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분사시키기는 했지만요. 타코벨과 KFC, 피자헛을 모두 인수해서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덩치가 큰 기업인데요. 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코카콜라와 마찬가지로 펩시콜라 역시 이 약사가 만든 음료라는 것입니다. 이 펩시코는 바닐라 열매와 콜라 열매를 만들어서 소화불량 치료약을 만들다가 개발된 음료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펩시코는 사실 경쟁사인 코카콜라에 밀려서 만년 2위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여성 CEO죠. 인드라 누이 CEO가 새롭게 부임하면서 이 100년 만에 코카콜라를 누르고 1위 자리에 올라섰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여름에 더욱더 생각나는 회사 펩시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펩시콜라 하면은 코카콜라와 함께 전 세계 음료 시장이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펩시콜라만 알고 있습니다만, 이 펩시콜라사에는 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음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아마 오늘 내용 중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무더운 여름날에 아주 한모금 갈증이 정말 생각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죠. 키움증권 노수원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노선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예. 네, 연결이 이제 됐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 이제 펩시코입니다. 기업 자체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상은 잘 알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그 내용은 좀 어떤지 오늘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종목 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펩시코의 금일 종가는 96.18, 신불명 P2P로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요. 음식료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 1,425억 7,300만 달러, 일평균 거래량 400만에서 500만 주가량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펩시코는 세계적인 식품 음료 회사로서 미국에 본사를 둔 국제적인 청량 음료 스낵 제조업체입니다. 펩시콜라를 대표 상품으로 앞세운 펩시코는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펩시코는 다양한 종류의 탄산음료, 무탄산음료, 곡물, 스낵 등의 음식료를 제조 및 판매합니다. 펩시콜라 브랜드 위에도 퀘이커 오츠, 게토레이, 프리토레이, 트로피카나 등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펩시코는 경쟁사인 코카콜라 컴퍼니보다 임직원 수가 3배나 되며 매출도 더 많은 기업입니다. 음료수와 스낵을 중심으로 200여 개의 국가에 걸쳐 하루에 발생하는 펩시코의 판매 실적은 10억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고요. 사업 부문별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창출하는 브랜드가 20여 개에 이르면서 탄탄한 수익성과 성장성을 과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임직원 수도 코카콜라보다 3배나 더 많고 매출 규모도 크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몰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 기업이 펩시콜라를 앞세우고 있지만 글로벌 레스토랑에도 발을 담근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역사와 더불어서 성장 스토리 들려주시죠. 네, 펩시코는 1898년 펩시콜라라는 이름으로 처음 펩시 제조 방법을 개발한 뒤에 펩시콜라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자 1902년 펩시콜라를 법인으로 설립한 것이 시초인데요. 수많은 구조와 개편을 거치다가 1965년 프리토레이에 합병하면서 현재의 이름인 펩시코로 바뀌었습니다. 1972년 펩시코는 다국적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제품 생산 및 판매 허가권을 얻어내기도 했고요. 1975년에는 소비자가 펩시콜라와 코카콜라를 시음하고 어느 쪽이 좋은가를 선택하는 펩시 챌린지 홍보 행사를 방송 광고로 그대로 내보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1997년까지는 KFC, 피자헛, 타코벨 등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후에 안 브랜드로 이름이 바뀐 트라이콘 글로벌 레스토랑으로 분사를 시켰습니다. 1998년에는 트로피카나사를 인수하고 2001년에는 퀘이커 오츠사와 합병해서 식음료 사업을 확장했고요.
게토레이 브랜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순 매출 기준으로 펩시코는 북미 1위의 식음료 업체로 성장하기도 했고요. 역사적으로 음료 시장에서 코카콜라는 펩시코의 최대 경쟁 업체였지만 2005년 12월에는 이제 펩시코가 112년 만에 시가총액으로 코카콜라를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꾸준한 기업 인수와 합병을 통해서 탄산음료의 시장 의존도를 낮췄고요. 그 결과 음료는 총 매출의 50% 이하, 스낵 등 식품 사업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 펩시콜라가 1993년 설립되어서 펩시콜라, 게토레이 등의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펩시콜라, 코카콜라와 늘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왔는데, 좀 분명히 이제 사업 구도는 최근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음료 시장에 대한 비중보다는 이제 다른 식품에 대한, 계속해서 좀 음식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가면서, 최근에 이제, 코카콜라를, 누르고 올라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러면 주가 수익률도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최근 3년 사이에 좀, 이 주가 수익률 추이는 어땠습니까? 네, 우선 3년 수익률은 약 33%, 1년 수익률 5.7%로 우상향의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올해는 신고가에 대한 저항과 함께 박스권 장세를 나타내면서 반기 수익률 0.48%, 분기 수익률 1.86%가량으로 수익률이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현재 조정 후 반등세로 나타내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이 되고요. 실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인상과 비용 절감, 스낵 및 음료에 대한 북미 지역의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서 2분기 기대 이상의 순이익 및 매출 성적을 거뒀는데요. 펩시코의 2분기 순이익은 19억 8천만 달러, 주당 1달러 33센트로 전년 동기 주당 1달러 29센트에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톰슨 로이터 전망치인 1달러 24센트도 상회했고요. 순매출은 159억 2천만 달러로 5.7% 감소했으나 이 역시 전망치인 158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실적이 2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7월에 발표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두드러질 만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같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 근거,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펩시코는 연간 어닝 예상치를 7%에서 8%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실적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펩시코는 생산성 효율화로 올해 약 10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주주 배당금은 총 85억에서 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달러와 강세 기조에 맞춰서 제품의 가격을 올려서 미국 시장에서의 마진이 예상을 웃돈 덕인데요. 또한 총 마진과 총 영업 마진은 각각 115bps, 60bps 상승했습니다. 영업 마진 개선의 요인으로 매출 관리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강화 전략을 꼽았고요. 이와 더불어 음료와 스낵, 시리얼 등 다각화된 사업 비중도 펩시코의 장점입니다. 펩시콜라, 게토레이 같은 음료 브랜드뿐 아니라 도리토스, 치토스 같은 스낵류와 시리얼 제품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 탄산음료 소비량은 지난해 0.9% 감소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0년째 꾸준히 감소 중인데요. 이에 발빠르게 대처한 펩시코는 다른 경쟁 업체와는 반대로 스낵 등 식품 사업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으면서 제품 다각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펩시코의 스낵 사업 성장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2009년에서 2014년 펩시코의 글로벌 스낵 매출액은 6% 성장하면서 전체 성장의 약 75%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펩시코는 신흥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코카콜라의 경우 신흥 시장에서 판매량 증가세가 계속 하락 중이고 P&G와 유니레버 역시 신흥 시장 매출액 증가율이 평균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펩시코는 2분기 연속 10%대를 기록했고요. 또 이와 더불어 펩시콜라가 미 NBA 메인 스폰서 자리를 28년 만에 탈환한 점도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인데요. 다음 시즌부터 펩시콜라가 미 프로농구와 여자 프로농구 등의 음식과 음료수를 제공하는 공식 파트너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지난 1986년부터 NBA 스폰서 자리를 지켜온 코카콜라는 28년 만에 이제 펩시콜라에 이제 자리를 내주게 됐는데요. 펩시콜라는 지난해 코카콜라의 다이어트 콜라를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탄산음료 2위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이처럼 양호한 실적과 함께 제품 다각화, 그리고 스낵 사업의 탄탄한 성장, 그리고 비용 감축과 신흥 국내 매출 성장 등을 이루고 있는 펩시코는 산업 내 경쟁업체 대비 돋보이는 성장이 예상되고 매력적인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투자 포인트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은 이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어떤 의견을 좀 내놓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요즘 펩시코에 대한 월가 투자은행의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이들이 평균 목표 주가는 105.66달러로 현주가 96.18달러 대비 약 9.85%가량 높은데요. 이들 중 20개사가 매수 의견을 내놨고 보유 의견 10곳, 매도는 1곳밖에 없었습니다. 제프리스가 최근 목표가를 11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요.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112달러의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RBC 캐피탈 마켓과 바클레이즈가 목표가를 106달러, 111달러를 제시했고요. 차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후 지금은 박스권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7월 9일 거래량이 실리는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락보다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평선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 하락하더라도 상승 추세선 94달러 부근까지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노려도 될 것 같고요. 전고점인 97.5달러를 넘어가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추격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2014년 초부터 이어져온 상승 기관과 박스권 기관이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곡점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즉 여기서 상승으로 다시 올라가냐 하락하냐에 따라서 이제 중기 상승이냐 하락이냐의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여기서 고점이 110.7달러가 넘어간다면 저항이 없고 2014년 초부터 이어져온 N자형으로 가는 목표치가 열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96달러 선에서 움직임인데 앞으로의 흐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97.5달러 선을 돌파하느냐 여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월가에서 대체로 100달러 이상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만년 2인자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이 현재 식음료 사업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키움증권 노수원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외 직투 저희가 오늘은 펩시콜라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해외 직투까지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3부에서는 또 국내로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